이민 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상법소송과 부동산법 전문이신 이원석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법률 상담 오늘 이 시간 GBC 유튜브 채널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도 실시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궁금증을 풀어주실지 잠시 후 이원석 변호사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소유주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장애인 소송입니다. 기존의 연방법이나 다른 주법에 비해서 캘리포니아의 장애인 보호법, 장애인을 보호하는 강도가 훨씬 강하기 때문인데요. 상법소송과 부동산법 전문이신 이원석 변호사님 모시고 장애인 소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벌써 한 달이 금방 갔네요. 네, 추석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근데 저는 이제 미국 산지 좀 되다 보니까 네네. 추석인지 모르고 그냥 평일처럼 지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네. 우리 땡스기빙이 더 좀 맞습니다. 패밀리합니다. 예. 벌써 기다려지는데요. 글쎄요. 금방 긴 올 것 같네요. 연휴. 네.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저희들은 뭐 하루 분주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아니, 바쁘신 가운데도 늘 이렇게 도움이 되는 정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제가 오히려 대단히 감사를 하고 있죠. 네. 이제 곧 있으면 공개 헌금의 날인데, 네, 저희 또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 오프닝 때 잠시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장애인 소송과 관련해서 꼭 염두에 두어야 할 여러 가지 법률 정보 준비해 주셨다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저 청취자 중에서도 장애인 소송을 몇 번 당하셔서 네.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애인 소송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니죠. 네. 장애인의 어떠한 그 권리와 또 그분들이 우리 장애인이 아닌 분들이 어떤 활동하는 것과 똑같이 네. 그분들의 어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장애인의 권리가 우리 장애인이지 보통 우리 사람들의 어떤 권리와 똑같아야 됐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 당연지사고 그렇죠. 또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지난 뭐 꽤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장시간 동안 뭐 수십 년 동안 이 장애인 관련한 소송들이 굉장히 좀 죄송한 말씀이에요. 남발이 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 장애인 소송이 캘리포니아 전체의 어떤 소송 전체를 보면 거의 한 7, 8개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네. 원고인이 그러니까 장애인이 뭐 두세 사람 각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두 사람 네. 뭐 이런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이 비즈니스를 돌아다니면서 네. 장애인 법에 접촉되는 어떤 바이올레이션을 갖고 소송을 하는데 이 장애인 법에 합당한 어떤 규격이나 어떤 그 컴플라이언스를 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그 비즈니스 운영하시는 분이 전혀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의 어떤 방법이 뭐냐면 미리 어떤 장애인 법에 접촉되는 점이 있는지를 발견하셔서 미리 그 비즈니스 자체를 장애인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장애인법으로 우리 성도님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굉장히 많은 법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정말 이렇게 좀 악의적으로 이거를 작정하고 찾아내려고 하면은 안 걸릴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하다못해 뭐 간단하게 이제 뭐 소송 당하는 이유들을 보면 뭐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 그 손 씻는 턱이 높다든가 아니면 윌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이 좁다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뭐 파킹장에 장애인 그 파킹장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자리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거기 바닥에도 사인이 있어야 되고 그 옆에 폴 같은 사인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 이제 어떤 경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분명히 자리도 있고 밑에 바닥도 사인도 있고 폴도 다 있는데 소송당했다. 그런데 사실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장애인 법에 보면 어떤 규모의 어떤 사이즈의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넘는다는 이런 저희가 있고요. 네. 하다못해 뭐 캐시 카운터 네. 높이가 몇 미터야 되고 뭐 이런 아주 굉장히 그 스페시픽한 리퀘어먼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자로 와서 재고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장애인들이. 예, 그래서 그 소송할 때 보면 그 몇 센치인데 몇 인치인데 그게 턱이 높았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소송을 당하면 이 소송에 싸만다는 게 조금 무리일 가능성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7, 8개 어떤 변호사 사무실이 전문적으로 이것만 해서 네. 보통 이제 이분들이 제가 이렇게 어느 사무실에서 소송 당했다 보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 요구하는 합의 액수가 얼마라는 걸 대충 알아요. 왜냐하면 하도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무실에서는 처음에 이제 합의 조건으로 내미는 게 얼마의 어떤 자기 보상을 지불하고 네. 그다음에 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안에 어떤 바이올레이션을 고치는 조건으로 하자로 합의를 하는데 물론 이제 뭐 어떤 데는 뭐 시작을 뭐 18,000부터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2만 불 달라는 데도 있고 네. 어떤 때는 뭐 10,000불 달라는 데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합의하는 액수가 소송 당하시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걸 가장 적은 돈을 주고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네. 현명한 방법이거든요.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규격을 다 마치고 큰 문제가 아닌데 소송 당했다. 네. 그럼 쌈을 하겠다. 하면 과연 쌈하는 비용이 얼마냐는 걸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보통 변호사님들 경우에 이런 소송이 오면 소송을 하기 위해서 보통 변호사한테 우리가 얘네 리테이너 피라고 해서 네. 선불로 이제 디파짓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보통 그렇게 되면 최소한 뭐 10,000불 정도 15,000불 디파짓 하라고 하는데 그 돈이면 상대방한테 돈 주고 와서 해결할 수 있는 액수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변호사인 입장에서도 이걸 쌈을 합시다 하고 말씀드리기가 힘든 게 네. 상대방은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0불이면 합의할 수 있는데 일단 디파짓을 변호사한테 쌈할 테니까 15,000불 디파짓 하십시오. 네. 한다면 손님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일 수가 네. 있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또 리스크가 뭐가 있냐면 진짜로 바이올레이션이 있어서 소송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네.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도 나중에 진다면 그렇다면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손님 입장에서는 내 변호사 비용도 지불해서 소송을 해야 될 거고 만약에 지게 될 경우에 상대방 변호사까지도 비용을 환불하게 된다면 네.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도 있는 이런 리스크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항상 합의를 할 때면 리스크하고 져서 생기는 어떤 라이빌티 문제,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고 뭐 이런 문제, 그다음에 또 소송하려면 내가 또 내 변호사한테 지불해야 되는 비용 이런 걸 모든 걸 계산한다면 그냥 빨리 돈 주고 합의하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죠. 네네. 근데 이거를 그 소송하는 그 장애인을 대변하는 변호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결국은 당신 돈 더 쓰지 않으려고 하면 빨리 돈 주고 해결하자.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보면 어떤 경우는 소송도 안 하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네. 변호사 그 장애인을 대변하는 변호사가 그 편지 내용을 보면 당신 건물에 이러이러한 바이올레이션이 있는데 아예 나한테 돈을 얼마 주고 합의하자. 그렇다면 내가 소송하면 아무래도 돈을 줄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냥 나한테 줘 이거. 그렇죠. 소송도 하지 않고 소송하는 것도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러이러한 바이올레이션이 있는데 이거 내가 소송하면 당신한테 돈을 더 요구할 거고 그러니까 편지 보고 빨리 나한테 돈 주고 그냥 합의하자. 뭐 이런 식으로 오는 경우들도 있다는 얘기죠. 참 이 장애인들을 보호하자고 만들어 놓은 법을 그렇죠. 참 마음이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용을 하는 거잖아요. 악용하는 거죠. 그래서 선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비즈니스 오너들이 피해를 보는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손님들 생각하시기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런 소송을 당하느냐. 그냥 예를 들자면 장애인이 갔는데 디스플레이 우리가 뭐 어떤 가게 예를 들어서 뭐 리커스토어라고 한다면 리커스토어를 갔는데 이제 그 디스플레이들이 있잖아요. 그 쉘브가 있고 그러면 그 쉘브와 쉘브 사이에 아일이라고 하죠. 아일 사이에 어떤 폭 사이즈가 있어요. 근데 그 폭 사이즈가 물건을 내서 그 밑에 내려놔서 그 좁아졌다고 한다면 그 휠체어를 타고 가는데 이제 걸린다 해서 그 폭 자체가 바이올레이션이다 해서 또 그거 갖고 와서 또 소송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 소송이 굉장히 오래전에 한번 미국 어떤 말비스였나요? 거기서
벌어진 일이라고 네. 기사에 난 적이 네. 있습니다. 네네. 네. 네. 어떻게 잘 알고 계시네요? 저 공부 많이 하고 왔습니다. 예,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소송을 당해서 오시는 분들 보면 변호사 입장에서 참 힘든 게 이거를 싸면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할 수도 없는 거고 왜냐하면 결국은 승리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과연 손님이 돈을 한참 다 쓰고 승리한다고 해서 그 변호사 비용을 우리는 환불받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100에 하나 뭐 상대방한테 진다면 내 변호사 비용 많이 쓰시고 상대방 변호사 비용 물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변호사 제3시대 보면 제가 온라인에 뭐 상담하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송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데 굉장히 많은데 소송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과연 이 계산이 맞느냐는 거죠. 소송에서 예를 들어서 10,000불을 받겠다고 변호사 비용을 10만 불 쓰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송을 이제 이 장애인 소송 같은 경우는 소송에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느냐 이 질문보다는 이거를 빨리 적은 돈 주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가 사실 관건인 셈이 되는 거죠. 그게 오히려 의뢰인한테 더 오히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싸움을 해도 되는데 싸움을 하려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고 시간도 걸리고 소송에 대한 또 소송 당하시면 소송과 이렇게 하시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손님들이 굉장히 거기에서 소송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예, 그래서 법원에도 뭐 끌려다닐 때도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얘기하는 데포지션에도 참석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억울하지만 이 소송을 해결하는 방법은 빨리 적은 돈으로 내고를 해서 빨리 주고 물론 상대방이 법을 악용하는 것도 뻔히 알고 있지만 합의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러면 질문들이 과연 이런 변호사들을 어떻게 그냥 그 검찰청이나 주정부에서 어떻게 가만히 두느냐. 사실 이 문제로 변호사협회에 많은 사람들이 고발도 하고 검찰청에서도 인베스티게이션을 하고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이거를 방지하는 그런 저 법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물론 이제 뭐 고발도 하고 여러 절차들이 있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법도 만들어서 장애인 소송을 하기 전에 미리 서면으로 통보해서 당신이 이러이러한 바이올레이션이 있는데 기간이 주어진 기간 내에 이걸 정정을 하라고 해서 그게 안 될 경우엔 또 소송을 할 수 있다 이런 법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송을 왔는데 당신이 통보를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걸 확인하려고 하고 하면 결국은 또 소장이 대답을 하고 절차를 한 증거를 달라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게 결국은 또 돈이 또 돈의 시장이고 그러니까 이런 법이 자꾸 생겨도 아주 핵심적인 걸 미스잉하고 잡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꾸 그래도 소송이 계속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 것 같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 참 이런 정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좋은 변호사를 만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시간이고 시간은 곧 결국은 변호사 비용으로 다 연결이 되는데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수익을 또 창출을 해야 되는 게 또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또 좋은 변호사님을 만나면 이게 이제 변호사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변호사들이 수입을 창출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실은 변호사의 자세는 손님이 오면 이걸 빨리 어떻게 해결해 드리냐 이게 관건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제가 옛날에 있었던 케이스 하나 말씀을 드리면 건물 주인하고 테넌트하고 같이 소송을 당한 거예요. 보통 이제 그쪽에서 소송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파킹장에 어떤 장애인의 어떤 자리가 제대로 있긴 있지만 아까 얘기하는 바닥에 그림서부터 사이즈가 잘 안 돼서 소송을 당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파킹장에 장애인의 어떤 장애인의 법에 잘못된 바이올레이션은 그럼 건물주의 책임이냐 테넌트의 책임이냐 이런 문제가 있겠죠. 소송을 당하더라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물주의 책임이라면 테넌트가 건물주인 보고 당신이 관리하는 파킹장에서 문제니까 이거는 당신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반면에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고 한다면 식당이 어떤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어떤 뭐 사이즈가 규격이 맞지 않았다 해서 소송을 당하잖아요. 건물 주인하고 테넌트하고. 그럼 당연히 식당 안에 있는 화장실이라고 한다면 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입주자의 어떤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요. 그렇다면 건물 주인이 나도 당신 때문에 어떤 입주자의 테넌트 어떤 식당의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소송당했으니까 이 소송을 내 대신 당신이 다 책임져서 해결해라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실제로 법적으로 이게 접촉이 되면은
쌍방인가요? 5대5로.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결정하는 게 뭐냐면 네. 리스 계약서를 보고 소송을 당한 어떤 그 상대 원고가 지적한 문제들이 네. 과연 테넌트의 책임이냐 랜드홀드의 책임이냐를 리스를 보고 검토를 해야 되겠죠. 결국은 네. 또 계약서로 네, 그래서 계약서 보고 만약에 건물주의 책임이라고 한다면 네. 테넌트의 변호사 예를 들어서 테넌트가 저를 선임을 했다고 한다면 네. 저 같은 경우는 테넌트의 건물주한테 파킹장의 관리는 우리가 이런 커먼 에리아라고 지금 쇼핑센터 같은 경우는 파킹장이나 뭐 이런 건 다 건물주인이 관리를 하니까 네네. 건물주 주인한테 이거는 다 당신이 관리를 잘못해서 어떤 문제니까 우리 손님이 테넌트가 소송에 같이 연결돼 있으니까 네. 당신이 해결하고 우리 손님이 어떤 문제도 같이 해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예를 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네. 예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제가 테넌트 입주자 스몰 비즈니스 운영하시는 분을 대변해서 이제 이런 소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빨리 건물주 쪽에 연락해서 우리가 책임이니까 당신 것들도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 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아니다. 자기는 자기 변호사를 따로 선임해서 싸움을 하겠다. 네. 그래갖고 사실은 우리는 합의하겠다고 저쪽 얘기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건물주 변호사에서 막 싸움을 해서 변호사비용을 막 썼어요. 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우리 손님은 사실 뭐 적은 액수로 빨리 합의해서 거의 끝나는 입장이 되고 네. 건물주의 변호사는 변호사 비용을 한참 쓰고 그다음에 또 거기 가서 더 많은 돈으로 합의하는 이런 입장이 됐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과연 이게 싸움을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물론 네. 개중에는 이런 소액 재판을 남발하는 변호사를 소송을 해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법을 따르지도 않고 법을 악용했다는 식으로 해서 소송해서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 변호사한테 받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많은 변호사 비용을 쓰고 싸움을 했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과연 그 승소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를 생각한다면 돈을 많이 쓰고 승소했다면 그게 무슨 의미 있을까? 네. 물론 그 원칙에 따진다면 그것도 어떤 정신적인 승리라고 할 수 있지만 네. 대부분의 청취자분들은 적은 돈을 두고 빨리 해결하고 소송과 오랫동안 인volv하고 싶지 않다는 게 대중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네, 네. 예, 그래서 저희 변호사들도 이런 소송을 받으면 가능하면 빨리 그냥 해결하십시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애석하지만 네, 네. 그래서 운명의 겨자 먹기로 돈을 얼마 주고 소송을 하고 소송할 때 보면 이제 합의서가 오거든요. 네. 그래서 합의서가 오면 돈을 얼마를 언제까지 주고 잘못된 문제들을 언제 뭐 6개월이면 6개월, 1년 후에 안까지 네. 고치겠다 뭐 이런 약속하고 이렇게 소송을 하고 끝내는 케이스들이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사실은 이 장애인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는 이유가 장애인들이 보호받아야 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고 사실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법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실 뭐 작정하려고 찾자고 하면은 뭐 안 걸릴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그렇죠. 대책은 네. 이제 이거죠.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소송을 당하지 않으시려면 그 Certified Special Access Specialist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Certified Access Specialist라고 온라인에 이렇게 찍어보면 네. 그 장애자법에 위반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와서 인스펙션을 하고 네. 거기 인스펙션 리포트를 만들어서 지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미리 그 인스펙션 리포트에서 다 고쳐놓고 네. 그다음에 이 Certified Access Specialist가 여기는 인스펙션 했습니다 하는 사인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비즈니스 앞에다 걸어놓으면 네. 아무래도 장애자들이 여기는 이미 인스펙션을 했으니까 그냥 시간 낭비하자고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소송을 당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바이올레이션이 없는 거를 소송했다면 상대방을 소송해서 변호사 비용이랑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일 방지하기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미리 소송 당하기 전에 이런 그 스페셜리스트나 인스펙션을 받고 리포트를 받아놓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다면 빨리 교정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네. 예. 뭐 이렇게
샵 같은 데 가면 앞에 붙어 있는 그 사인이 그 의미군요. 그렇게 비슷하게 네. 보시면 될 겁니다. 네네. 근데 지금 한 가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뭐냐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사무실이 7개, 8개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A라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장애인 소송이 들어왔어요. 네. 거기 내고를 해서 오케이 합의가 되고 6개월 안에 그걸 고치겠다고 했는데 네. 그걸 방치하고 있다가 A라는 회사 말고 변호사 사무실 말고 또 C라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또 다른 장애인을 봐서 그 잘못된 지적을 또 해서 또 소송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A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또 다른 소송이 들어왔을 때는 그렇죠. 소송이 두 분들을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네. 가능하면 빨리 충분히. 고치시고 제 손님 중에 고치는 날짜 안 고쳐서 다른 데서 또 소송한 경우들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일 아까 저 말씀하신 대로 방지하는 방법은 미리 빨리 알아서 본인이 고치도록 하는 게 최우선권이고 네네. 그다음에 또 만약에 소송을 다 하더라도 한 번 여기서 소송했으니까 누가 또 소송 안 하겠지 하는 거는 사실 오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딴 데서 또 소송할 수 있으니까 그걸 빨리 고칠 수 있으면 빨리 고치시는 게 좋겠다. 잘 염두해둬야겠네요. 그렇죠. 네, 네. 뭐 한 번 했다고 해서 마음 푹 놓고 계시면 안 되고 그렇죠. 한 번 당했을 때 또 네. 이렇게 소송을 당했을 때 그 기회를 또 전화위복 삼아서 좀 이런 분들 스페셜리스트 불러서 전체적으로 한번 딱 고업을 하고 또 갖춰야 될 부분들은 또 갖춰놓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 없이 그렇죠. 잘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죠. 그렇게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겠네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건물주 입장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네네. 한 5, 6년 전서부터 테넌트와 렌트 리스 계약서를 해둘 때 그 네. 리스 계약서에 꼭 들어가는 조항이 있어요. 이거 네. 관련돼서 어떤 조항이냐면 이 건물, 당신이 지금 리스하는 이 장소는 그 장애인과 관련된 어떤 바이올레이션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했다 안 했다 그 조항이 리스에 들어가서 네네. 그 입주자 테넌트가 그거를 보고 여기는 그 장애인의 법에 접촉이 인스펙션을 했냐 안 했냐는 걸 알 수 있는 어떤 조항을 네. 리스 계약서에 꼭 넣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런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런 조항을 안 넣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나중에 보니까 장애인 소송을 당했어요. 네. 그럼 테넌트 입장에서는 내가 당신하고 리스할 때 왜 이런 조항을 안 해? 나는 당연히 여기 ADA 컴플라이언스를 다 했는 줄 알았는데 네. 소송 당하니까 이 책임은 당신이 져라 하고 나온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 리스 계약서에 이 장애자 법의 어떤 인스펙션을 한 상태다 안 한 상태를 꼭 명시해서 리스에 집어넣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테넌트 분들과 건물주 분들이 서로 계약서를 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리스 계약서에 나와 있거든요. 네, 리스 계약서를 제대로 알고 사인을 하셔야겠네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제가 뭐 상법 변호사다 보니까 네네, 항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리스 계약서는 네. 아무리 좋은 비즈니스 황금을 낳는 비즈니스 하더라도 리스가 안 좋으면 비즈니스 사시면 안 됩니다. 네. 리스를 꼭 검토를 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하시는 말씀을 꼭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뭐 몇 주 동안 리스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진짜 한 달에 뭐 몇만 원씩 남는데 건물 주인이 30일 통보하면 나가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좋은 비즈니스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30일에 나가야 된다면 그게 무슨 좋은 비즈니스가 네.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맞습니다. 장애인 문제도 테넌트도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보면 이제 리스를 사인하시려고 한다면 네. 항상 제 손님한테 얘기하는 게 장애인의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먼저 리스 사인하기 전에 확인을 먼저 하세요라고 네. 알려드리고요. 어떤 경우에는 장애인의 어떤 법에 합당하게 고치려면 많은 돈이 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리스 사인하기 전에 그걸 알고 건물주인한테 고쳐달라고 요구를 해야지만 그렇죠. 되지. 네. 일단 리스 사인한 다음에 그 건물주인이 리스에 여기는 인스펙션 한지 아닌지 나는 뭐 법에 접촉되는지 아닌지 모른다고 알려줬는데도 사인하고 들어갔다면 네. 일단 사인한 다음에 그거 고치려면 본인이 테넌트가 내셔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네.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정말 깨알 같은 글씨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하나하나 요목조목 꼭 잘 알아보시고 해야 되는 게 너무 그렇죠.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보통 소송을 당하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아니면 뭐 영업 정지까지도 갈 수 있나요? 영업 정지 같은 건 없고요. 소송 당하면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원고 변호사들이 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돈 받는 게 중요하니까 이 사람도 그냥 돈 받고 언제까지 고쳐라고 그냥 합의되는 경우가 많은데 소송을 당하시면 이제 한 가지 이제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소송을 당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이 연방법원에서 소송하기도 하고 주법원에서 소송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연방법에 소송을 당할 경우는 소장을 받은 날부터 21일 안에 소장이 대답을 해야 되고 주법에 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소장을 받고 30일 안에 소송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소송을 당하시면 가능한 빨리 변호사나 법을 아시는 어떤 도움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소송을 당하신다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어떤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그 비즈니스 보험 그 보험에 의해서 이런 소송을 당했을 때도 보험에 커버지가 있는 보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변호사한테도 알리고 또한 보험에도 알려서 만약에 보험에서 이런 커버지가 있다고 한다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해요. 왜냐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아무래도 변호사 비용을 또 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애인 소송이 오면 보험에 먼저 알아봐서 보험에서 커버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하고 만약에 보험에서 커버지가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제가 나서서 상대방 변호사하고 뭐 되도록이면 합의를 해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죠. 그렇군요. 만약에 건물주와 테넌트가 같이 소송을 당했을 당시에는 이 책임 소재가 그러면은 계약서에 아까 의해서 얘기한 대로 리스 계약서를 보셔야 되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건물 그 소송을 당했는데 테넌트하고 건물주하고 같이 소송 당했는데 리스 계약서를 보니까 이건 건물주인 책임이에요. 근데 이제 항상 건물주는 갑이고 테넌트는 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법적으로 따지면 건물주한테 끝까지 네가 나한테 여기다 책임지라고 막 싸움을 해서 얘기를 하면 해줘야 되겠죠 결국은. 근데 이제 항상 보면 이제 그게 조심스러운 게 뭐 리스가 없는데 1년 안에 끝나는데 리스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거 건물주하고 과연 건물주인이 맞아 이건 내 잘못이니까 내가 책임져 줄게 하는 좋은 양심적인 건물주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건물주하고 또 막 싸움하다 보면 건물주인이 그래 이번에 내가 해주지만 넌 리스는 다시는 안 줄 테니까 나가 이렇게 한다면 또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잘잘못은 누구 책임이냐는 걸 따질 수는 있지만 그 상황에 봐가면서 이제 좀 싸움을 해도 싸움을 해야 되지 않나. 그 상황과 이해관계가 또 엮여 있기 때문에 더 또 어려운 그러니까 선택이 될 수 있겠네요. 법이라는 게 법은 분명해요. 블랙 앤 화이트이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모든 게 사람들 아무리 법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관계가 좋다면 아무리 바이올레이션도 문제가 안 되는 반면에 인간관계가 나쁘다면 바이올레이션이 없다 하더라도 만들어서 하려고 막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항상 이제 법도 생각하지만 관계도 잘 생각해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지혜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또 성도 입장에서는 또 기도의 힘도 분명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강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상법 부동산법 전문이신 이원석 변호사님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아마도 이 장애인 소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궁금하신 점 분명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이게 너무나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연락처 안내해 제 사무실 전화번호는 714-634-1234 입니다. 714-634-1234. 1234. 1, 2, 3, 4. 714-634-1234 이원석 변호사님께 문의하시면은요, 아주 친절하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우리 변호사님 항상 열심으로 또 우리 의뢰인의 입장에서 또 많이 섬겨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법률 상담 시간 이원석 변호사님과 함께 장애인 소송과 관련된 법률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정말 많은 지혜가 필요할 것이고 또 미리 예방 차원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Certified Access Specialist하고 잘 또 상의하셔서 또 검사도 미리 잘 받으시고 여러 가지 대비를 하셔서 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법률 상담 시간 장애인 소송과 관련된 법률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귀한 정보 함께 나눠주신 이원석 변호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